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지사 후보로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이 확정됐습니다. 김우남 후보를 경선에서 10%포인트가 넘는 차이로 제치고 본선에 여유 있게 진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팽팽한 맞대결 구도로 펼쳐졌던 경선의 최종 승자는 문대림 후보였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권리당원과 일반도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문대림 예비후보는 56.31%를 얻어 43.69%에 그친 김우남 예비후보를 12%포인트가 넘는 차이로 제쳤습니다. 문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56.78%, 일반도민 투표에서도 55.8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우남 후보를 모두 10%포인트 이상 이겼습니다. 문대림 후보 캠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 기여했던 경력과 젊고 참신한 이미지가 당원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당 지지도에 경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합쳐 지난 2002년 이후 16년 만에 도지사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문대림 후보가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제쳤다며 제주에서도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김우남 후보가 문대림 후보의 재산 문제를 놓고 폭로 공세를 벌인 데다 막바지에는 당원 명부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경선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방훈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시 연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김방훈 후보는 개소식에서 제주시 동지역의 비만을 해소하고 산남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도청을 산남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시를 동서 2개 시로 재편하고 서귀포시 신공항 인접지 등 2개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5대 정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수학여행 등의 전문 교육을 받은 안전요원을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도 받지 않거나 규정보다 턱없이 적은 수의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객들의 단골 코스인 성산 일출봉. 탐방을 하는 학생들 곁에 빨간색 조끼를 입은 안전요원이 서 있습니다. 70명 남짓되는 학생을 관리하는 안전요원은 1명뿐. 교사가 안전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을 두도록 한 규정보다 적게 배치한 겁니다. 저희도 받는 대로 하는 거라서 50명당 한 분이긴 한데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괜찮으니까. 밤에는 자격이 없는 안전요원이 배치되기도 합니다. 호텔에서 몇 분 정도 이렇게 걸리죠. 자격이 괜찮아요. 현행 교육부 규정에는 전직 경찰이나 간호사 가운데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활동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안전요원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규정보다 적은 수가 배치되거나 무자격 요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다반사. 하지만 교육청의 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4번 정도 도의에 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출은 해보질 않아서 교육부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허울뿐인 안전요원 배치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제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 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는 오늘 제주국제대학교 시청각실에서 추모 행사를 갖고 함덕고등학교는 학교 문학관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하는 추모 음악회를 엽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인 리본도 오늘 저녁 7시부터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영화관이 개관 2년여 만에 누적 관람객 14만 명을 넘겼습니다.
인구 감소로 문화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작은 영화관이 작지만 큰 역할로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수 MBC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 추억 속의 극장이 문을 닫은 이후 영화관이 없었던 문화의 사각지대의 고흥. 지난 2016년 2월에 작은 영화관이 개관해 현재 2개 상영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신 영화관 시설에 갓 개봉한 영화 등 4편의 최신 영화가 하루 11차례 상영됩니다. 저녁 시간대와 주말이면 만석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저는 진짜 영화 진짜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갈 기회도 이렇게 또 많지 않고.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가족들하고도 오게 되고 이렇게 또 주말에 또 가족들하고 오면 참 좋더라고요. 고흥 작은 영화관은 개관 2년여 만에 누적 관람객 수가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8개 시군에서 전국적으로는 37개 시군에서 이 같은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 영화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동네에서 가깝다는 장점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또 빠르게 정착한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근 중소도시에서 찾아오는 나들이객들의 운치 있는 원정 관람으로 영화계의 비수기를 피해가는 전략적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또 영화 상영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기능으로의 재편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독립영화나 아니면 한국은 옛날 영화, 특히 저희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옛날 영화 같은 걸 뭐 영화제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감독이 했던 영화 같은 거 쭉 해가지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영화제 같은 걸 좀 하고 싶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영화관이 작지만 큰 역할로 지역의 문화와 복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맑은 하늘 기대하셔도 좋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9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14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지금 시각 북부 지역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가운데 기온은 8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애월과 조천이 13도, 제주가 14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한림과 대정이 8도, 고산이 9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16도 내외로 예상되는데 아침과 낮 기온이 7도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9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고 낮 기온은 15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현재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가운데 성판하기 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1도로 전망됩니다. 우도가 9도, 마라도와 가파도가 8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마라도가 15도, 비양도가 14도, 추자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최대 2.5m까지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청주공항에는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지만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으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도 동물학대 신고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7건이 신고돼 19명이 검거됐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도 4건이 신고돼 17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동물학대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제주도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학회가 오는 11월까지 만드는 계획에는 제주 관광의 방향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고 세계 관광시장의 변화와 국제 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맞춰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제주도가 도내 카지노 전산시설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급속도로 발전한 IT 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후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20여 년 만에 전편 개편했는데 1년여간의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보완됐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대상 토지 22만 필지의 가격을 다음 달 2일까지 열람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주는 사유와 의견 가격을 적어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귀포시는 의견이 제출되면 제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